네, 안녕하세요. 등계입니다. 네, 현재 시간 24년도 4월 2일 오후 3시 40분이고요. 오늘 이제 장이 마감됐는데, 하락에 대한 이제 그런 불안감들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었기 때문에 한번, 제 생각을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이게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도움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지수의 하락은 가장 큰 요인은 역시나 바이오 섹터들의 조금 센 조정, 그리고 금리 인하의 기간이 늦춰졌다는 거,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고조, 그 다음에 기간의 차익 실현, 플러스 시장에 메인이 없었다는 걸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바이오 얘기를 조금 해보면 23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주목도가 생각을 해보면 주 메인 테마는 아니었어요. 물론 일부 종목에서는 움직였을 수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전체적인 흐름은 별로였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당시 금리 인상이 꽤나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었었기도 했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섹터 중에 하나예요. 작년에 바이오 액티브 ETF가 출시가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때마침 금리 인하가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하반기쯤에 바이오가 주목도가 생겼었죠. 그래서 정확히 거의 한 10월 달부터 현 시점까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주목도가 있었던 섹터로 지금 바이오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5, 6개월 정도는 바이오가 주목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금리 인하 기간이 좀 늦춰진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오늘 바이오 시장에서,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 이제 바이오 섹터들이 좀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5, 6개월을 상승성을 보였었던 바이오가 한 번쯤은 조정이 와도 저는 이상하지 않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을 보면 한 번쯤은 조정이 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저는 4월 달은 조정이 올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뭐 사람마다 각자의 의견이 달라질 수는 있기 때문에 제가 뭐 100%다라고 마인드를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괜찮은 종목들이 빠진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왜? 바이오들 자체적으로 모멘텀이 개별적으로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거는 조금 이따가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쟁. 시리아 이란 영사관 폭격 플러스 중동 확전에 대한 이제 우려감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시장이 좋지 못할 경우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매번 시장이 좋지 못할 때마다 중동 확장, 뭐 유가 상승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걔네들은 어떻게 보면 지수가 빠졌을 때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인버스 같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동으로 확전이 된다는 기사들이 여러 번 나오고, 그다음에 고위급 간부가 사망한다는 기사가 막 자주 나오면서, 근데 잘 보면은 사실상 사망이 아니라, 그러니까 잘 보면 사망이라는 것들은 몇 주 전에 이미 사망한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막 오늘 기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해지주들, 석유, 은행, 뭐 식량주들, 뭐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저는 그래서 단순 지속성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눈속임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게 어디서 이어지냐? 세 번째, 기관의 차익 실현입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애들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외국인과 기관.
이 두 매체가 있는데 이 둘 메인들이 사실 맘만 먹으면 증시를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어요. 개인들은 절대적으로 불가한 일들입니다. 왜? 뭉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개인들은. 예시로 애플 기업을 하나를 팔면은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죄다 살 수가 있어요. 애플 기업을 하나를 팔게 되면.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조그마한 거래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관은 아시겠지만 여러 개 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기금이라든지 금융투자, 보험 이런 애들이 등등등이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기관들도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증시를 내리고 올리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게 가능하냐면 충분히 기관들이 투자를 하고 수익이 났을 때, 판단이 되었을 때 그때 매도를 진행을 하죠. 지금은 그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4월 달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좋게 포장해서 조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결론은 그래서 뭐냐? 기관도 저렴한 곳에서 사고 싶어 하는 애들입니다. 고점에서 계속 매수를 하는 건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개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려는 목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왜? 자기네들 실적을 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개인들까지 같이 수익을 내게끔 해야 된다? 누군가가 수익이 난다면 누군가가 손실을 봐야 되는 구조입니다.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 내려오면 다시금 주목도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하락은 얘네들의 차익 실현이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저렴할 때 사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엄청나게 오르고 있었던 것을 잡아서 손실이 나는 것보다는 괜찮은 종목이 하락이 나왔을 때 잡아서 기다리는 게 오히려 낫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뭐 저만의 개인적인 의견이라 뭐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분명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을 보면은 지금까지 크게 보면요,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1000포인트에서 있었던 21년도 1000포인트에 있었던 애가 650포인트까지 거의 절반이 반토막이 났었고, 결국에는 다시 940포인트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등락률이 확실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상승할 때는 좋다고 하고 기억을 못 하는데, 하락할 때는 또 시장 망했다, 뭐 이런 이제 불안감을 개인이, 자기 본인이 불안감을 자꾸 조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조는 안 돼요. 이거는 하락도 있어야 되고 상승도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표면적인 것들만 볼 필요가 없이 큰 거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었던 그 투자했었던 기업이 지수에 의해서 빠지는 거라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걔네들은 준비되어 있는 것들만 착실히 해내면 이후에 나올 수 있었던 이슈들은 오히려 그게 더 크게 작용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잠깐 동안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오늘 빠진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